여러분들은 수능 전날에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자, 수험표를 받으러 왔어요. 올해도 서울 사대부 여중 사대부 초등학교와 같이 붙어있는 학교거든요. 이 학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학교 참 예쁘네요. 카메라가 왜 이렇게 사진이 안 맞는 것 같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실 배부를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배부를 받았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코로나도 한풀 꺾여서 그런지 안쪽에서 이제 수험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2반 부끄럽네요. 수험표를 확인을 했어요. 작년에는 용산 철도구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환일고등학교? 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여기에서 보게 됐네요. 자, 올해도 짝수형을 받았네요. 아씨, 왜 다 이런 거지? 내년에는 홀수형을 줬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가 뭐 짝수형 시험지를 가지면은 뭐 망한다던데요. 뭐 아니면 뭐 답이 막 이상하게 나온다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를 뿐인 거죠.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엔 사실 안내문이 되게 심플한 편이었어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도 안내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시험이 연기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진 관련 안내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진이 났을 때 애지간하면 시험을 계속 봐라, 너무 심하면은 책상 아래 있으렴, 그러다 다시 시험을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엄마가 도시락을 안 싸주니까 제가 도시락을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도시락 사놓고 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올해는 맛있는 도시락 사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먹을 도시락도 샀습니다. 선크림 일라 그죠? 미슈도 왔어요. 그죠? 수능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운전을 안 하고 가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해요. 그래, 날도 너무 오늘은 쌀쌀하네요. 작년에 정말 날씨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다들 제 시간에 이렇게 따뜻하게 잘 도착해가지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 시작이네요. 금방 오시는 것 같은데 기다려 보도록 하죠. 택시 왔다. 네, 안녕하세요. 가시는 거 맞으시죠? 자, 이른 아침에 택시를 잘 타고 시험장에 가고 있어요. 그냥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그쪽에는 주차를 할 만한 데가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가게 되네요. 고3 때 아침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시험장에 데려다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립고 기분도 조금 이상하고 그러네요. 도착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학교가 아닌가? 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칙이라고 해야 되나? 교훈? 네. 교칙이래. 이제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신 안 나고. 교훈이 참 멋있는 학교더라고요.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디로 가야 돼? 맞는 건가? 자, 시험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환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옛날 벽돌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학교가 전통 있고 참 멋져 보이네요. 오늘도 시험이 작년 재작년처럼 어려울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째 시험이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괜히 무서울 것 같아서 몸이 좀 굳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몸이 굳지 않고 하는 것만으로도 반사이익이 큰 시험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잘 보시고 즐거운 소풍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자, 이래가지고 올해 수능도 잘 봤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 짝수형을 응시를 했고요. 오자마자 느낀 느낌은 작년보다는 확연히 쉽네요. 아직 이제 막 시험장에서 나와가지고 학생 반응도 저희 강의실에 있었던 친구들을 토대로 느끼는 건데요. 크게 시간이 모자란 느낌을 받지는 못했나 보더라고요. 다 사실 시험 얘기 오늘은 하지 말자 그래도 그래 쉬는 시간 돌아다니면서 올해는 풀만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위 99% 이상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별을 느끼지 못했을 시험이었을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해서 한 90%에서 80%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변별 자체는 존재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문지문에서는 대체로 평이하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게 조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물어보는 지문이어가지고 원래 있었던 게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와 관련한 제재들은 사실 과거 기출에서 흔하게 나왔던 제재여가지고 쉽게 접근은 하셨을 것 같은데 7번 문제 있잖아요. 선지가 이제 4번이랑 5번 같은 거 고민이 좀 많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법지문 같은 경우에 법지문 치고는 재작년 작년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잘 읽혀가지고 내가 컨디션이 좋았나? 아니 나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지문이 오히려 짧다 보니까 밀도가 높았다고 얘기하기도 뭐해요. 이게 위약벌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위약벌이 없는 상황 그리고 손해배상이 확실하게 확정이 된 것과 그것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법률적인 개념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법률 상식이 있고 이제 법 조항문이나 혹은 법의 조건을 전부 다 시간 정보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과학제재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은 뭐 보기 정보나 하나 어려웠지 나머지 것들도 풀만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험을 봤을 때 문학 문제랑 관련한 특이점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작년에 그 복합제재로 나왔던 264의 초가 나왔던 세트에서 살펴봤을 때 북화의 검정색의 이미지랑 박쥐 날개가 가지는 까만색의 이미지 그 둘을 가지고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했다라는 선지가 작년에 출제가 됐었잖아요. 작년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저는 시험 봤을 때 그 선택지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박쥐 까만색이고 먹물로 그림 그리면 까마니까 어두운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상식 판단이거든요. 최척전 같은 거 지문 되게 쉬웠거든요. 최척전을 안 풀어보고 수능에 가는 친구 사실 없잖아요. 나 저거 타야 되는데. 자, 18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배경 묘사를 통해서 뭐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부가 둘이 피리 불면서 밤을 같이 보내는 거가 낭만인지 낭만이 아닌지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깊은 개념적인 판단이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깊은 문학적 판단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많이 요구하게끔 선지 표현들이 바뀌고 있다. 도산 12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이 본 작품이어가지고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수정가 같은 것도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받아들이시는데 큰 어려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고전 운문이 갈수록 좀 제재가 없어져서 그런지 복합제재로 출제를 하려고 그 겸재의 빛이라는 김훈 작가님의 작품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출제를 했던 것 같은데 겸재의 빛이라는 작품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현대소설에서 그 28번 문제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내년에 그 수능을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문항들을 어떻게 고민을 할까 라는 것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기에 28번 문제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선지 표현들이라든지 왜 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될지를 조금 고민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쓰러지는 빛이라는 소설이 나왔었는데 생소했을 수도 있죠. 현대시에서는 채전이라는 작품과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이 나왔었어요. 채전이라는 작품이 채소밭이라는 생각에 빠르게 도달하는 어휘력이 있었다면은
주변에 있었던 다른 요소들과 함께 해가지고 좀 더 멋진 생명력을 피워내는 채소밭의 모습을 생각해내셔가지고 쉽게 트라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응제꽃은 그 EBS 연계가 그렇잖아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까다로운 건 없었는데 보기가 조금씩 길기는 하더라고요. 문법 개념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보기를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38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37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초성인 줄 알았지? 종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체크해가지고 문항을 풀게끔 설계를 한 지점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라고 해가지고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을 체크하는 문항을 가지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연장선에서 언어 매체가 존재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확연히 쉬웠기 때문에 이빨을 깎게 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트라이를 했던 친구들은 확실히 좋았을 것 같아요. 매해 교실에서 탈락하는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누구는 악의의 경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선의의 경쟁에 기반하는 시험인 거 맞고요.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친구들보다 자신의 어떤 우위를 보여줘야 되는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못 봤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먹고 시험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끝까지 어떤 최선을 다하는 형태로 시험에 응시하시는 게 무조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너무 추웠었는데 오늘은 참 나오니까 따뜻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오늘 그 필적 확인란 모두가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 라는 한용운 시인의 시 구절이 이렇게 실려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분들은 나의 꿈이 맑은 바람이 돼가지고 좋은 공간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뭐 나의 꿈은이라는 의는 대조보조사니까 나의 꿈은 멋진 곳으로 갔지만 나의 현실은 시궁창으로 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가 멋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의 꿈들이 맑은 바람이 되셔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시길 바라는 소풍날이 되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내년 소풍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저 버스 또 지나갔어. 아이씨.